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자들도 실패 없이 정맥 주사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IV를 하시는 거면 굉장히 떨릴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죠. 저도 처음 IV를 할 때 손도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진땀이 났어요. 허둥대면서 초보자인 걸 티내는 내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10년차 간호사로서 이 영상에서 정맥 주사를 놓을 때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현실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신규 선생님들도 실패 없이 IV를 성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실패 없이 정맥 주사를 하려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엔지오 니드를 선택하고 혈관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엔지오 카테터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이지는 숫자가 클수록 바늘이 얇고 길이도 짧아요. 여기서 TMI를 해드리자면 반대로 프렌치는 숫자가 클수록 굵어요. 24게이지는 가장 얇기 때문에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감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일반적으로 병동 입원 환자들에게 24게이지를 많이 사용하고 소아 환자들에게도 24게이지를 사용합니다. 22게이지는 메인 플루이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20게이지와 18게이지는 CT나 MRI 같이 조영제가 투여되는 검사가 있거나 응급 환자들, 수술 환자들에게 사용을 해요. 조영제는 끈적끈적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이 투여되기 때문에 굵은 바늘을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응급실로 내원하는 응급 환자들은 수혈을 하거나 응급수술에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굵은 바늘을 사용하고요. 수술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정맥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 응급 환자나 수술 환자는 18게이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정맥 확보가 조금 어려운 경우에 20게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정맥 주사를 할 수 있는 베인을 살펴볼게요. 먼저 손가락부터 살펴보면 손가락 정맥 디지털 베인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가느다란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심장을 향해 타고 올라가서 손등에 모이는데 중수정맥 메타카팔 베인이라고 해요. 손등은 정맥이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IV를 시도하기가 좋아요. 손등 혈관을 살펴보면 고든 혈관이 2개 이상 존재하거든요. 간혹 손등에 혈관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요측 피정맥 세팔릭 베인을 찾아보세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만져보면 굵은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IV를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손등을 먼저 살펴보시길 추천드려요. 하지만 잠깐 검사나 주사를 위해 라인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수액을 맞아야 하는 병동 입원 환자의 경우라면 사실 손등은 주사를 오래 가지고 있기는 조금 불편한 부위예요. 그리고 손등 주사를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전완부를 살펴보세요. 아까 살펴봤던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요측 피정맥 세팔릭 베인을 따라서 올라가 보세요. 굵고 고든 혈관이 만져질 거예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척측 피정맥 바실릭 베인이 있는데 보통 이 혈관은 전환의 내측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전환 부위를 만져보려고 하면 혈관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손등에서부터 따라 올라가다 보면 혈관을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손등으로 시작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관절이 굽혀지는 부위, 조인트로 오게 되죠. 메인 혈관들이 심장을 향해 지나가면서 조인트로 모이기 때문에 혈관이 상당히 두드러져서 보여요. 그래서 보통 체어를 할 때 조인트에서 많이 하고 응급실에서도 빠르게 정맥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인트의 라인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쨌든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IV 사이트는 전완 부위이긴 한데 정 IV 할 곳이 없으면 조인트에 라인을 잡기도 합니다. 다만 팔을 굽히면 수액 주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조인트에 라인을 확보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팔을 굽히는 것을 주의해달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장기 입원을 하는 환자들의 정맥 주사를 확보할 때 일반적으로 손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며 라인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등부터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추후 환자에게 놓을 주사 부위의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IV를 할 때 NGO의 길이와 혈관의 상태를 잘 고려해서 시도를 하면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일단 24게이지 NGO의 길이를 보면 이 정도 됩니다. 혈관이 꺾이는 부위, 관절이 꺾이는 부위에 카테터가 걸리지 않는지도 고려를 해주세요. 혈관의 두께는 1mm 전후이기 때문에 얇은 카테터라도 불편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런 혈관에 카테터의 끝이 닿으면 아무래도 환자가 불편감을 느끼겠지요? 그럼 어떤 혈관이 시도하기 좋은 혈관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손가락부터 볼게요. 사실 손가락은 IV를 하면 많이 아파요. 정말 놓을 곳이 없을 때 스탯으로 인젝하기 위해서 몇 번 잡아본 적이 있었는데 환자들이 정말 불편해 하셨어요. 어쨌든 손가락에도 정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정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 검지 사이에 있는 굵은 혈관, 이 혈관도 반드시 보세요. 타고 올라가면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엄지, 검지 사이에도 신경이 분포해 있어서 사실 잘못 놓으면 저릿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불편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혈관을 찾아봐야 하는 이유는 타고 올라가면 굵고 곧은 혈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손등도 한번 볼게요. 곧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손목 위에도 있고 전완 외측에 만져보면 여러 혈관들이 있어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눈에 보이는 혈관만 시도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굵고 튼튼한 혈관들을 두고 얇고 잘 터지는 혈관들을 선택하는 바람에 실패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전완 내측, 이 부위는 피부층이 얇아서 잘못하면 정맥염이 생길 수 있어서 이왕이면 내측보다는 외측으로 주사를 놓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혈관을 찾다 보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바쁘게 일하다 보니 천천히 혈관을 찾을 여유가 없죠. 그럴 땐 일단 토니켓으로 팔꿈치 위쪽을 묶어놓고 정맥이 팽창하도록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손 소독을 하고 고정 테이프를 준비하고 NGO 니드를 까고 하면서 IV를 할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서 눈으로는 어느 곳에 IV를 시도할 것인지 빠르게 스캔을 하세요. 그래도 잘 안 보인다 하면 정맥을 손으로 두드려 보고 마사지를 해서 혈류를 촉진시켜 보고 알코올 솜으로도 한번 닦아 보시면서 혈관을 찾아보세요. 정말 혈관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정맥 부위를 따뜻하게 찜질을 해서 혈관을 팽창시키고 나서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IV 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알코올 솜으로 주사 부위를 여러 번 소독을 한 후에 NGO 펑션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IV 외에도 침습적 처치를 하기 전에는 기구에 이상이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스타일렛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렇게 잡고 돌려보세요. 넣었다 뺐다 하면 NGO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반대쪽 손으로 혈관을 잘 잡아서 고정해 주세요. 고정을 할 때는 혈관의 아랫부분 혹은 윗부분 아니면 전체를 움켜쥐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위아래를 다 고정하는 거예요. 이건 각자 편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바늘의 사면을 정맥에 대고 적당한 각도로 삽입을 하고 혈액이 역류하면 각도를 낮춰서 삽입합니다. 스타일렛은 살짝 뒤로 빼고 젤코만 밀어서 넣어주세요. 적당한 각도로 삽입이 참 어려운데 보통은 15도, 피부층이 얇으면 1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가 역류하면 정맥에 잘 들어간 것입니다. 토니켓을 제거하고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혈관을 선택하는 방법과 IV 하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 시도할 때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눈 감고 던져도 들어갈 만큼 능숙하게 IV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평소에 본인의 혈관을 만져보면서 감각을 익혀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멋진 간호사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